뉴욕 한인회와 함께. 네,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는요 뉴욕 한인회의 소식과 한인사회 이슈를 진솔하게 나누는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2016년 새해가 밝은 첫 방송이네요. 자,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오늘은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님, 또 이에스더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수석들 조성환 수석부회장, 우리 최영경 법률부회장, 우리 강원주 차석부회장님 모두 다 함께 모이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못 뵀던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갑네요. 먼저 우리 민승기 한인회장 오셨습니다. 자, 우리 민 회장님 그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하셨는데, 자, 올 한 해 정리 좀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청취자분께 새해 인사부터 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회장 민승기입니다. 2016년 우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은 원숭이해라고 그러죠. 우리 원숭이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 다음으로 가장 머리가 좋고 또 재주가 많은 동물입니다. 우리 모두 병신년을 맞이해서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신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새해 계획마다 다 이루어지시고 또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은 목소리를 최근에 못 들어서 안타까웠는데요. 목소리 참 밝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또 우리 인사드립니다. 이에스더 이사장님, 또 우리 청취자분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안녕하십니까. 34대 뉴욕 한인회 이사장 이에스더입니다. 2016년 새해 동포사회가 화합이 되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모든 동포분들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시기 빌며 동포 여러분의 각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시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들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사장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조성환 수석부회장 1년 동안 고생 많았네요. 자, 우리 청취자께 한 말씀 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도 이제 꽤 됐는데요. 특별히 이 방송을 이렇게 애청하시고 또 그 저희들한테 또 많은 전화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또 청취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 좀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뉴욕 한인회가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큰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음은 우리 그 최용경 우리 법률부회장님, 사실 참 새해 인사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사실 최용경 법률부회장님 제가 뵐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은 변호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내서 이 케이스를 정리를 했었으면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시간을 다 사례에서 하셨는데 우리 어떠세요? 지난 한 해. 네. 올해는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덕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한인회관 리즈가 11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거의 통달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 법적인 그 rent stabilization, rent 안정법이라던가 IMD라 그래서 그 loft building, 그 multiple interim dwelling이라든가 공중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리서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한인회 간에 뭐 디드라든가 산 과정, 몰게지 그것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제가 통달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난주에는 제가 하루에 105페이지를 읽었어요. 그 케이스 소송권이요. 네. 앞으로 그 1월 20일에 있을 재판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매주 화요일 5시에서 7시까지 무료 상담을 했어요. 아하, 네. 네. 굉장히 그 추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은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며느리가 정신과 의사가 들어와서요. 아. 내가 말하기가 참 처음에 어떻게 해야 했지. 그냥 얘가 앞에 있으면은 나를 꽤 뚫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거짓말을 해도 알 것 같고 진술을 하면은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랬는데요. 네.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는요. 어떻게 보면 제게는 아픔의 해였어요. 그러니까 한인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픔의 해였는데 저는 한인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인간은요, 이 아픔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 바이블에도 그렇게 나온대요. 네. 그래서 올해의 아픔을 그 토대로 해서 우리 한인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아픔을 주신 것도 하느님한테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동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도록 오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네, 새 인사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진주가 그 조개 사이에 얼마나 살이 보드랍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한 모래덩어리 핵이 하나 들어와서 그 몇 년을 싸우다 보니까 아름다운 진주로 탄생하듯이 최영김 변호사님 오히려 또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시니까 참 감사하고 반갑네요. 자, 다음에 우리 강은주 수석부회장님, 자, 올 한 해 어떻게 지내? 새해 먼저 인사 말씀 하시고요. 네. 네, 우리 조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들으시고 또 저를 질책해 주시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5년에 많은 시간을 뉴욕 한인회와 한인회 간 문제에 쏟았습니다. 그것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소신. 네. 그렇죠.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인회에 이제 참여하기 전에는 커뮤니티 보드나 시빅 어소시에이션이나 또는 경찰들 모임에 가면서 내 시간을 썼습니다만 이제 한인회 일을 하게 되면서 가끔씩 거기에 또 결석도 하게 되고 네. 우선은 한인 사회가 먼저니까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인회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금년 2016년에도 제가 가능한 만큼 돈을 버는 것보다는 네, 돈 버는 걸 좀 줄이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제 시간을 계속해서 쓸 예정입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우리 한인회에 그동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너무 자주 뵈서 그런가요? 우리 기존의 우리 한인회에 그 부회장님들이든지 이사진들과는 사뭇 여러분들은 틀리세요. 말 그대로 그전에는 사실 어떻게 물론 다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많은 비전을 갖고 오셨다가 개중에는 혹시 그 한인회의 명함이 탐이 나서 잃었던 분도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진정한 진짜 한인회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네요. 자, 먼저 우리 민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민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 하니까 이 한인타운이 너무 힘들다 해서 뭐 이걸 떠나서라도 민 회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비즈니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미국 경기는 어떻대요, 회장님? 회장님을 떠나서. 예, 제가 해마다 사실 그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받아왔는데 미국은 좀 경기 희한한 것 같아요. 네. 경기 지표가 늘 근데 나쁠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지표가 좋게 나옵니다. 그렇죠. 좋게 네. 나오는데 우리 한인 사회가 겪는 이 실물 경제의 그렇죠. 지표는 항상 위축돼 있던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 미국 경기는 맨하탄 나가 보면 그래도 좀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지는데 아직 뜨거운 여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 한인타운은 체감 온도가 영하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예, 뭐 스탁마켓도 뭐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맞아요. 뭐 생산 관련된 이런 지표도 다 오르고 그러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인사회는 늘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유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민 회장님이 올해 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 한인타운을 위해서 일할 시간보다도 항상 계속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 처리하시느라고 바쁘셨는데 내년 한 해는 어떤 계획 잡고 계세요? 우리 한인 회장으로서. 그러니까 제 경우는 대답을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경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불경기가 오든 호경기가 오든 호경기라고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건 반대로 불경기라고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또 보장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가 좋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나쁠 때, 특히 나빠질 때는 그러니까 이제 호경기라고 그러면 보통 10명이 장사를 이제 같은 이제 동일 업종의 장사를 하면은 한 6명 정도가 먹고 삽니다. 호경기일 호경기는 때는. 뭐 6, 7명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두세 명. 아하. 그러니까 2, 3등 안에 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네요. 업종에서.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비즈니스의 기본이 있죠. 네. 그 기본을 늘 충실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용 빼는 재주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고객에 맞는 근본적인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거. 그게 아마 그냥 불경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냥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더 이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그리고 너무 이제 옛날 시대가 아니니까 조금 더 이제 씀씀이도 줄이고 조금은 어쨌든 다가오는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내 몸을 조금은 날씬하게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의 상대되는 사람이 보통 고객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고객 입장에서 자기의 그 하는 일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경기가 좋으면은 내가 어디 집에 가면은 손님이 되고 또 그 주인이 우리 집에 와서는 손님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분들이 모두 다 점심 식사마저도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니까 손님이 없을 수밖에요. 조금 한인타운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한인의 문제들 뭐 이런 거 하나씩 한번 되짚어 볼게요. 왜냐면 이제 올해는 2016년 새날이 밝았고 2016년에 분명히 밝아오는 비전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자 우리 2015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초반부터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만 쫙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오늘은 또 신년이고 해서 좀 어두운 얘기들은 좀 접어두고 네네. 밝은 좀 이야기, 밝은 부분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특별히 저희 과연 뭐 많은 분들이 뉴욕 한인의 그동안 그 뭐 회장 선거니 또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두운 부분만 기억되실 텐데요. 저희 뉴욕 한인의 지금 그 집행부가 15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사 70여 분 그분들 중에서 이제 더 활동을 활발히 하신 한 10여 분의 그 임원분들이 임기가 시작된 5월 1일부터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이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임원회의. 네네. 근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야, 스킵한 적이 없죠.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워낙 큰 이슈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뉴욕 한인회가 우리 4대 뉴욕 한인회가 2015년에는 무엇을 했나라는 그렇죠. 거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자 지난 우리 2015년에 뉴욕 한인회 얼마나 많은 일 했습니까, 진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 화요일 마지막 그 임원회의가 28차였는데 28차를 매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10여 분의 임원분들이 대단하네요. 모여가지고 꼭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도 있지만 또 뉴욕 한인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연례 행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뉴욕 한인의 입장을 또 생각을 같이 또 토의도 하고 그 사이에 또 의료 행사도 있었고 무료 진료도 있었고 그렇죠. NIU 학생들과 그것도 최근에 그 작년 말에 이제 뉴욕 그 헬스 디파먼트하고 맞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식약처하고 같이 이제 조인해서
하는 그 세미나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희가 뭐 요소요소에 또 행사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엠퍼사이즈가 됐고 그렇죠. 강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욕 한인회 하면은 그 한쪽 사이드로만 기억이 되실 것 같지만 네. 저희는 그래도 이 물은 흐르고 그렇습니다. 예, 시간은 가기 때문에 네. 뉴욕 한인회가 해야 될 부분들 또 뉴욕 한인회가 또 힘들지만 운영하고 있는 회관도 또 뭐 각종 이제 뭐 그 수리해야 될 부분들 그렇네요. 고칠 또 네. 또 테넌트와의 관계 부분들을 또 계속 짚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임원들이 같이 논의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 광복절 기념식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또 6월 초에는 임원 MT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임원들 또 1박 2일로 MT를 해서 또 한 해 동안 할 일도 또 준비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리안 퍼레이드 그렇네요. 예, 야외 네. 장터. 야외 장터 예, 중요하죠. 그것도 또 성황리에 저희가 그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 그 비를 맞으면서도 또 저희가 마무리를 잘 했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뭐 앞으로 있을 또 뉴욕 한인의 밤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그 많은 일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그 이에스더 이사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참 하고 싶은 말도 많으셨을 텐데 지난 한 해 우리 이사장으로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셨나요? 현 민회장님께서 함께 일하면서 진실 규명회가 발족이 되고 한인회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므로 또 자신감도 생겼고 많은 동포분들이 이런 진실을 알게 되어서 더욱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해야 될 일은 계속 해왔습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미래를 향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동포분들께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분열로 가서는 안 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정의가 이긴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초창기에 많은 말들도 많았고 참 정말 말로써 말을 이기지 못하니 말 안 한 것만큼 못하다는 뭐 그런 말처럼 워낙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상대 후보 측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모임도 가졌었고 뭐 투표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민 회장은 참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 가만히 계신 이유가 지금에서야 이제 시간을 돌이켜 보니 어쩌면은 같이 박수도 마주칠 소리가 난다고 혼자서 그러는 거는 같이 마주쳤으면 더 큰 일이 생겼었겠죠. 근데 묵묵히 기다려 주신 게 오히려 빨리 이렇게 일이 진행됐고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우리 동포들도 한인의 건물이라든지 아셔가지고 저를 만나는 분들도 그 건물은 그걸 어떻게 하는데 포기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여쭤보시는 걸 들어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면에서 참 기쁘고요. 자, 우리 강원주 부회장님. 자, 우리 2016년 그리고 또 28차를 모이셨다. 28번을 모이셨어요. 네. 어디 사세요? 저요? 네. 저 퀸즈에 삽니다. 그러면은 맨하탄까지 지하철을 타고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임원회의 할 때는요. 미팅- 퀸즈에 있는 장소가 좀 특정 틀리군요. 장소에서 모이고 네. 맨하탄 한인회에서 모여야 될 사안이 있을 때는 맨하탄 한인회관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직장에서는 한 파트너이시고 또 집에서는 또 한 어머니이시고 또 아내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힘드셨을 텐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아줌마가 밥을 할 줄 아나? 뭐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김치 담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김치를 좀 못 담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남편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 바깥분이 많이 저를 도와주니까 사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 런킴 정치인 네. 배출에 제가 힘을 썼을 때도 남편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네.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한인회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한국 남자분 그 typical Korean guy, 예? 그러니까 아주 뭐죠? 아주 요즘에 Korean 그런 요즘에 분들은 그런 남자 없어. 여자 옛날에- 마누라 뭐 나가서 뭐 하면 네. 뭐야 집에 있지 네.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세대나 그랬죠. 요즘은 이 그런 남자 방송을 없습니다. 통해서 제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작년에 복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일복. 아, 일복을. 네. 작년에 작년에 저 1월 1일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받은 게 지금 계속 일복만 받았나요? 네. 2012년에도 일복 받았고 2013년도 일복, 14년도 일복, 15년도 일복. 네. 계속 일복만 받았어요. 올해도 어쨌든 이제 1년 이제 민회장님 임기가 1년 더 남으셨으니까 올해도 일복이 터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복이 터져서 네. 어떻게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 음. 한인회관을 살려서 음. 한인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뉴욕의 한인의 밤이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2015년 올해 한인상 네. 이제 제정을 하셔서 이제 받을 면문들이 이제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상을 받으셨나요? 이 올해는 어떤 분들이 일단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상을 드리는 기준을. 일단 대상을 받으시는 분은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고요. 아, 네. 공로를 세우신 분이고 네. 나머지 분들은 커뮤니티에 롱텀으로 꾸준하게. 봉사를 아주 오랫동안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분들이 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또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위촉되셨나요?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또 그만큼 이 상이 대단하구나를 느낄 텐데요. 예, 단체장이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한인회 임원, 네. 그다음에 언론에 계신 분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셨나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분들이 해서 이렇게 상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뉴욕의 한인의 밤 정해져 있나요? 요거는 그러면 우리 이에스더 이사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대상이요? 네. 대상? 네. 대상 설명은 제가 잠깐 드릴게요. 네네. 대상을 받으시게 될 분 성함은 이동우 씨입니다. 네, 그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한인 사회의 그러니까 한인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자연 환경 보존한 그 환경 보호로 상을 타는 거는 제가 알기로 아마 한인회 최초인 것 같은데요.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베어 마운틴 쪽이나 또는 캐츠킬이라는 산을 많이 등산을 가죠. 합니다. 일단 한인들이 등산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느 분은 한인 인구는 뉴욕의 전체 인구의 뭐 1, 2%밖에는 안 되지만 그 1, 2%의 70%가 산에를 간다고 그래요. 글쎄요. 요즘에 네.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산을 즐기기는 하지만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여를 하는 기여도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산을 가꾸는 사람들은 누구냐? 미국의 은퇴한 노인들, 거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산에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다 들은 얘기인데 그분들이 그 산을 다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뭐 아니요,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방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트레이를 만드는 거. 아하.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이들은 가서 이제 인조이만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 한인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분이 자기 본인이 네. 직접 그 봉사를 하고 한인들도 일을 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인들도 같이 조인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그룹에서 이제 한인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한인들이 음흠. 2001년 개고기 사건 났을 때 우리 위상이 실추됐습니다. 네. 그래서 난리 쳤어요. 가끔씩 매춘 네. 납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났습니까? 경찰 브라이브 사건 또 났죠. 네. 정말 좀 위상 실추돼요. 좀 창피해요. 음. 우리가 위상을 높여야 되는 거는요. 다음 세대들이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네요. 위상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 많은 준비됐고 뉴욕 우리 한인의 밤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네, 뭐 우리 조성환 한인의 네. 뉴욕 한인의 밤은 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1월 13일이고요. 네. 예, 장소는 대동연회장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하는 행사는 아까 우리 강은주 차석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한 15분의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투표를 해서 네. 7분의 한인상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선정하셨고 또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매번 해왔던 공식 행사와 그다음에 이제 축하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가 되고요. 무엇보다 이번 그 한인의 밤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가 뜻하지 않게 약간 이제 분열되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저희 그 임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저희 한인 동포들 또 가족들과 같이 좀 화합하고 네. 그다음에 결속을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네. 예,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13일이면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 미리 우리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어포인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티켓을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티켓은 저희가 뭐 매년 같은 가격이고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당 150불이고요. 네. 식사 포함되고요. 네. 식사는 이제 뷔페로 네. 하게 되고요. 신청하면 누구나 갈 수 예, 있습니까? 그다음에- 뉴욕 한인이라면? 예, 예. 그다음에 부부일 경우 네. 이제 저희가 250불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2자리 예약해놔야 되겠네요. 3자리를 해야 되나요? 요즘 딸이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보시면은 우리 심사위원들도 사실 한 명 한 명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셨나요? 우리 뉴욕 그 한인의 밤 우리 한인 대상에는. 이번에는 패밀리 터치 네. 정정숙 원장님이 아, 참여해 네. 주셨고요. 또 가정문제연구소 김은경 사무총장이 아이고, 참석해 네. 주셨고요. 또 언론인, 음. 또 목사님, 변호사님, 전직 회장님들, 네. 회장님과 몇 분, 한 2분 임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 상을 받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을 하시나요? 저희가 추천을 일단은 받나요? 추천인이 추천서에 그분의 이력서고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해서 네. 심사위원들이 네. 전부 그 자리에서 보고 아하. 투표로서 그렇군요. 1차, 2차 이제 투표로서 공정하게 이번 일을 했습니다. 아유, 네. 자, 이렇게 해서 뽑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네요. 좀 지나서 다음 주 1월 13일 날이니까요. 우리 대동연회장 많이 오시고요. 네. 그 추천 서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추천하신 분이 그 오셔서 왜 그 분을 상을 줘야 되는지 직접 그거 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야, 예. 굉장히 공정하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어느 분이 두 분이 경합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네. 그래서 대상은 어쨌든 이동호 씨로 선정이 네. 된 그 마지막 케이스고, 네, 네. 자, 우리 최홍경 변호사님도 이제는 이런 상 한 번 받으실 때 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소시적에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1990년도에. 야, 그때는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그러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한 처녀 시절 때. 처녀는 아니고 아, 제가 네. 아들이 하나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네. 있는 아들하고 똑같은 아들이요. 네. 자, 벌써 그러면은 최 변호사님은 벌써 몇 년이신가요? 한인회에 1991년에 제가 이사로 들어가고 네. 92년인가. 그러면은 네. 26년째인데. 네. 네. 자, 한인회 어떤가요? 네. 저는 이번 2016년에는 한인회관의 진실을 보이고 싶습니다. 16년에는 네, 한인회 진실과 한인회관의 진실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을 알려면은 이 모든 법률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리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화요일마다 5시부터 7시까지 무료 상담을 했다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니까 2014년 얘기고 올해는 매주 화요일 날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네. 변호사 협회에서 하는 것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다시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의는 이긴다. 이것이 꼭 한인 우리 동포 사회에 재인식을 시키고 싶습니다. 정의는 이긴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요. 자, 올 한 해는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수석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 또는 여러분을 만나신 모든 동포들은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네. 한인회관 건물 가망이 있긴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아직 특별한 대답을 드리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르다는 소리는 뭔가 비전은 있는 게 있다는 소린가요? 결론을 아직 못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회관 자체에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향이 있느냐. 저희가 한 가지로 기초됐던 것은 어떤 그 이제 재력가 내지는 어떤 그 큰 투자 회사가 한인의 어떤 그 지역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아마 그거는 어떤 분이 보셔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요. 과연 지금의 이런 건물 상태를 보고 그렇죠. 어느 누가 문제는 투자를 그겁니다. 하겠냐는 거죠. 사실 이제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제가 동분서주 많은 그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처음엔 긍정적이고 그렇죠. 워낙에 첼시 지역이라는 거에 핫 그렇죠. 플레이스니까. 어트랙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안에 내부에 들어와서 열어보면은 내용을 보고 나서는 너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고 디피컬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문제를 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숙고하면서 거절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16년에도 한인회관의 버젯이 모자라서 동포들의 기금을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요. 프로퍼리 텍스는 더 오를 것이고요.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건물이 100년이 되고 지난해 111년이 됐죠. 네. 예. 그리고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도 파입이 터지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노화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만큼. 이 노후된 이제 이런 어떤 장비들이 이제 그 망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큰 부분이 고장이 났을 경우 이제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 막대한 비용이 이제 부담해야 된다면 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분명히 어떠한
그 한인회관이 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 회장과 우리 조석께서는 뭔가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쁘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민 회장께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 회장님, 오신 김에 여태까지 저희들끼리만 맨날 말을 했었는데 오신 김에 분명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올해를 2015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16년을 맞이하겠습니까? 민 회장님, 건물 팔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게 질문이 네. 질문이 좀 사실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단답형으로 대답하기에는 약간 그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요. 애매모호한 뭐냐면 부분이.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건물을 팔려고 노력했냐 하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네. 브로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것도 이제 막 제가 취임을 5월 1일 날 보통 취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5월 한 20일 정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내가 전임 회장할 때 딜을 했던 사람인데 이걸 좀 팔겠냐 그렇게 여쭤봤기 때문에 내가 이건 내 건물도 아니고 내가 그렇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게 팔리긴 팔리는 건물이냐? 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 건물 밸류가 얼마인지도 그렇지. 알아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보니까 이제 뭐 1,500만 불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직회장단에다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전직회장 이제 그 전직회장단에서 보기에는 내가 건물을 팔려고 의도적으로 했다. 이제 그렇게 아마 인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문을 내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네. 그 분명히 그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어떤 부동산 업체는 우리 민 회장님께 오셔가지고 전직 회장부터 딜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전 회장이니까 이제 그 한창현 회장을 네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전 회장 이제 한창현 회장하고 딜을 했는데 임기가 짧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현 회장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마 임기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내가 취임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스타디를 하게 된 거죠, 저도. 네, 처음부터 제가 아마 많은 회장님들이 회장에 나올 때 회관을 정상화시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회장님이 거의 그러셨죠. 네, 그런데 제가 33대 회장을 나올 때 아마 저만 건물 정상화에 대한 그 공약을 안 내세웠던 사람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에 대한 어떤 플랜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될 당시에. 근데 그 한 회장이 돼서 한 20일 있다가 그 브로커가 이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때부터 제가 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거래를 전직회장단에다가 보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팔아서 네. 플래싱으로 회관을 옮기는 게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걸 스터디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팔라고 했었다는 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없었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와전이 플러싱으로 회관을 옮기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면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추진을 했던 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옮겨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겠다. 예, 그러니까 그 대답이 좀 모호하죠. 예. 네, 이제 정확히들 다 청취자 여러분 직접 언제 들으셨죠? 제발 말을 건너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접 들으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셨으면은 미리 우리 민승기 회장 한인회관 건물에 계시니까요. 어떤 분이든 전화를 하셨어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을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하고 항상 뒤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듣다 보면 항상 말은 와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들으셨을 걸로 아니까 민승기 회장의 회관 파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2015년으로 다 접어두고 오늘 2016년에는 더 이상 말은 거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마음고생 많으셨죠? 많은 걸 최영경 변호사님만 배운 게 아니고 네.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네. 자, 올 한해는 어떤 계획, 어떤 비전 좀 보여주세요. 어떤 계획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뉴욕 한인시장이 된 것도
참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네. 저한테 그런 길을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한인회 이제 회장이 되고 보니까 물론 되기 전에도 이제 그 뉴욕 한인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네. 연속성이 없는 문제,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게 거의 뭐 하도 주변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네. 저한테 자꾸 신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의논해서 하면 될 거를 막 주위에서 막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저항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세종대왕 네, 생각도 네. 나고 정조 생각도 나고요. 뭐 여러 뭐 저기 저 누구야 또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이제 독재는 하셨지만 그분이 그 경부 고속도로 놓을 때 그렇죠.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그 생각도 나고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꼭 왜 이루어야겠냐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뉴욕 한인회가 그 이제 많은 분들은 뉴욕 한인회 도움을 안 받고 잘 사십니다. 네. 예, 네. 그게 이제 지난 30년, 그러니까 지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6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50 몇 년 동안 근데 회관이 생겼을 때부터 저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30년간 회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회관이 또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한인회가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한인 동포 사회에서 한인 회관을 도와줬죠. 사실은 따지고 네, 보면. 도와준 부분도 있고 이제 회관이 위치적으로 이제 한인회가 형성되는 쪽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인회의 도움을 안 받고도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쩌면 네. 뉴저지 저기 그 롱아일랜드 저 끝에 계시는 세탁 사시는 소상인들은 미국에 사는 30년 돼도 한인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실 거고요. 처음에는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하. 한인회가 기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못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됐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한인회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한인회가 네. 옛날처럼 그냥 애국심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들 젊어지셨고 현명해지셨거든요. 그리고 또 똑똑해지셨고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쪽에서 나를 뭘 해줬는가를 따지게 되는 시절이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이제 좀 슬픈 역사죠. 이게 슬픈 역사가 뭐냐면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인 사회에서 뉴욕 한인회가 없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의 기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싸움만 하지 마라. 아하. 뭐 뉴욕 한인회 네. 갖고 이슈만 만들지 마 그런 건데 실제로 뉴욕 한인회는 엄청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럼요. 기여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기구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이제 아주 꼭 원하는 건 뭐냐면 뉴욕 한인회를 제대로 한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진짜 한인 사회의 엔진을 좀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엔진을 좀 만들자. 그게 제 아주 지금은 아주 신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루고 싶습니다. 사실 그 뉴욕 한인회관이 6층짜리 건물인데요. 그 방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기는 영어반, 저기는 유아반, 여기는 한글반, 이쪽에 가면은 SAT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태극기도 그리게 해주고 사실 이래야 되는 게 한인회관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데 혹시 선생님 이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조석희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요, 조석님, 이 건물로 조금 융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플러싱에 조그만한 단층짜리 건물에도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좀 한글을 가르치고 이랬으면은 한인의 역할이 정말 클 텐데요.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저한테만 이렇게 어두운 것만 물어보시는지. 네. 근데 사실 뉴욕 한인회관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재철 부회장님이 못 나오셨지만 네네. 이 건물을 가지고 론을 받으려면요, 근본적으로 건물의 어떤 그 적정 수준의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수익이 전무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몰개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론을 받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네. 또 그나마 또 저희 건물에 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론이 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60만 불 정도의 론이 그 전 때에서 뭐 수리하고 건물 수리로 인해 가지고 또 론을 받아놓은 게 있는 상태고 정말 뭐 혹자는 뭐 몇 천만 불 된다는 저희 건물이
고작 60만 불을 론하는 데 있어서도 현직 회장이 코사인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 예. 맨하탄의 6층짜리 첼시적 그렇죠. 건물인데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개혁하고 싶고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답습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건물을 팔 수 없다는 현실 알게 됐고요. 장기 리스 같은 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네.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인회관의 포텐셜, 지금 방금 전에 회장님 언급하셨던 그 놀라운 포텐셜과 맞습니다. 또 한인들의 50만을 대표하는 한인 사회의 50만을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가 제대로 위치에 올라선다면 그만큼 우리의 권익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관이 정상화 만드는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수건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2016년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그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에스더 이사장님, 우리 이에스더 이사장님 내년에는요 조금 더 뭐 즐거운 일, 환한 일 뭐 계획하는 거 없으세요, 이사장님? 뭐 골프 대회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희망상은 이제 날씨가 풀리고 좋으면 네, 우리 뉴욕 한인회 주최로 골프 대회도 하고 그래요, 또 진짜. 한인회관 에서 또 그림 전시회, 화가들의 전시회라든지 젊은 또 학생들을 네. 또 한글로 뭐 글짓기 대회라든지 에세이 콘테스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제발 좀 이제 한인회관 걱정 안 하고요. 좀 이렇게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2016년은 대망의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9분 40초니까 10분 정도 남았어요. 돌아가면서 2분씩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올 한 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 해주시고 회장님 마지막 그거 정리해 주시고 자 최영경 우리 법률부 회장님 자 올 한 해도 많은 활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올 한 해 우리 법률적으로 이제 저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료 법률도 해주실 거죠. 아니 물론이지요. 근데 제가 우리 동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요. 네. 우리 케네디 대통령이 왜 유명한가요? 제 마음 가슴에 와닿는 거는 그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라가 당신들을 한테 뭘 해주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아까 황보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한인회에서 뭘 해준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한인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그거 마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마음은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 나라를 봐도요. 그 한인회가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놀러 왔다가 여행 비자로 놀러 왔다가 뭐 어떻게 법을 잘 모르니까 배란간에 갇혔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그 영상 한인회 네. 거기서는 직접 나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단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많이 살고 있어요. 뉴욕에 네, 트라이스테이트에. 네. 그래서 한인회가 정상화가 되면은 올해는 이렇게 아픔으로만 지내서 저도 조금 더 이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물론 지금도 그 뜻 있는 일이지만은 이 한인회 간 문제를 해결하고 리서치하고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잖아요. 그 똑같은 시간을 다른데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쓴다면은 더 우리 동포 사회가 성장하고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인회에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더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 한 해는 참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다사다난했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자 많은 동포분들은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한인회가 조금 빨리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실 텐데 올해는 뭐 그렇게 될 걸로 충분히 보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한인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한인회 간
분명히 우리 2세들에게는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회 2세분들도 함께 도움 오셔서 우리 한인회관 건물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쪽박은 끼지 말랬다고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뒷담화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자리 한인회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강원주 수석부장님 오늘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네. 아니요, 오늘은 네. 덕담하는 날이니까 네. 좀 목소리도 조금 부드럽게 하시려고. 캄다운하고 네, 캄다운하고 얌전하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최은경 법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케네디 말씀 인용하셨는데요. 사실 한인회관이 그동안에 재구시를 못했기 때문에 네. 구입 이래 지금까지 한인 사회에 필요할 때 손 벌리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네. 뭐 필요하면 성금 모은다. 그리고 사실 한인회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고 가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참여도를 더 떨어뜨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2015년에 그러한 한인회관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네. 우리가 회관의 실체를 벗겨냈기 때문에 사실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친 걸음에 우리는 이 회관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더 이상 어나더 32년을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한인회관 건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전임 회장님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임 회장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치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민승기 현 회장에 와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오히려 당신들은 좀 이렇게 면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 회장만을 블레임하는데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구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거를 오히려 현 회장이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 이제는 동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줘야 된다는 거. 자, 조수석님. 예. 네, 우리 정리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네. 일단 뭐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6년 특별히 저희 민승기 회장님이 그 뉴욕 한인회 갖고 있는 큰 포부 중에 하나는 연속성을 가진 한인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뉴욕 한인회는 지금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욕 한인회를 모델 삼아서 많은 그 다른 지역 한인회들이 이제 참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결국 이제 회장님 재선이 네. 이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2년의 임기로 근본적인 제도를 고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2년의 경험을 토대로 또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무단히 준비해왔고 그다음에 회관의 실체도 저희가 벗겼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회관의 어떤 수익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뉴욕 한인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조직 자체가 이런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또 뭐 이게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회관을 정상화하고 회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울러 현재 어떤 뉴욕 한인회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네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정말 뉴욕 한인회가 명실공히 뉴욕 한인사의 대표로서 뭐 미 주류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손색이 없고 네. 또 우리들의 목소리가 정말 정확히 전달되고 또 그들이 무엇인가를 한인 사회에 원할 때 뉴욕 한인회를 두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손색이 없게 준비를 하고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조성환 수석부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에스더 이사장님. 네, 올 한 해는
모든 동포분들이 한인회관을 남의 집이 아닌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집행부 임원들이나 이사님들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포사회가 정말 화합이 되어서 범동포적인 체육대회든지 범동포적인 야유회도 개최되었으면 하는 좋은 꿈도 생각이시네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꿈들도 이루어지는 2016년이 되길 바랐고요. 네. 뉴욕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화이팅으로 외쳐주시고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에스테 이사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민 회장님 2016년 2015년 이제 정리는 끝났고 2016년 비전 보여주십시오. 네,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한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인회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회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16년 새해는 뭐 특별히 33대 선거 이후에 한인회가 이렇게 한인사회 이슈가 됐던 점이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잘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한인회관이 또 수익성 있는 구조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한인사회 우리 한인사회 여러분들께서 잘 관심을 갖고 또 애정어린으로 지켜봐 주실 때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뉴욕 한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정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뉴욕 한인회 우리 부회장님들 또 우리 차석 부회장님, 수석 부회장님, 이사장님, 또 회장님 바쁜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한인회가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뉴욕 한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에서 그래도 꽤 유명하다는 기자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와서 뉴욕 교포들이라고 단어를 해서 뉴욕 동포라고 정리를 해주었더니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느 누군가는 분명 한인 회장이 된 거를 한국을 정치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었을 거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민 회장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뉴욕이 동포로서 한국에 제대로 표현되고 한국에서도 뉴욕 동포들을 위해서는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욕 한인회, 정당한 요구를 하는 뉴욕 한인회, 매번 그냥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에게 받아낼 건 확실하게 받아내서 더욱더 굳건히 잡는 이 뉴욕 한인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올 한 해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황보승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에서 좋아 어디서나 만나 FM 87.7이 좋아 KRB 뉴욕 라디오 코리아. 여러분의 더욱 스마트한 삶을 위한 LG의 이노베이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LG 스마트폰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